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호텔 건립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개발 과정에 각종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호텔 건립을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호텔 소유주가 됐고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가 있었다는 고발에 따른 겁니다. 지난 2019년에 열린 호텔 기공식에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창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 성남 분당 신도시에 들어선 대형 호텔입니다. 지난해 10월 준공됐지만 아직 영업을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호텔 건립을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호텔 소유주가 됐고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가 있었다는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한 컨설팅 업체는 호텔이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성남시에 제출했고 이듬해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또 다른 민간 업체와 호텔 개발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을 제안하고 개발 사업권을 따낸 두 업체는 이름만 다를 뿐 주소지가 동일하고 대표는 황모 씨 부부입니다. 더구나 성남시는 토지의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일반 상업용지로 용적률도 당초보다 125%나 올려줬고 30년간 토지를 유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의 계약을 해줬습니다. 중요한 거는 계약도 문제고 용역업체가 받았던 것도 문제고 또한 그거를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이 사용료도 감면해주고. 지난 2019년 10월 열린 호텔 기공식에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참석해 사업자인 황 씨 부부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인 황 씨는 정진상 전 실장의 측근으로 차병원의 성남FC 후원금 납부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작년 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 침범한 일이 있었죠. 그중 한 대는 용산 비행 금지 구역까지 진입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데요. 군이 사후 검열을 거쳐 관련자 10여 명에게 구두와 서면 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행 금지 구역이 뚫린 초유의 사태에 군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현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이 중 한 대는 용산 대통령실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 P73을 침범했습니다. 군이 무인기 항적 등 전반적 대응 상황을 검열한 결과 무인기를 최초 식별한 육군 1군단과 수도권을 방어하는 수도방위 사령부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한 탓에 고속 상황 전파 체계도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장성과 영관급 관련자를 포함해 10여 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해왔는데 구두와 서면 경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응 작전을 총괄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에게는 구두 경고를, 1군단장을 비롯해 수도방위 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과 정보부장 등에게는 서면 경고를 내릴 방침입니다. 이상 항적을 처음 탐지한 요원 6명에게는 합참의장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금지 구역이 뚫린 초유의 사태에 군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늘의 울타리 비행금지 구역에 무인기가 들어갔다면 그것은 경계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책임 회피만 하려고 하고 있죠. 반면 중징계할 경우 군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고 오히려 북한에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는 결과 등의 영향도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이 필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있다. 군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당사자들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둘러싸고 유가족과 서울시의 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서울시가 최종 통보했던 분향소 자진 철거 기한은 만료됐지만 유족들은 자리를 지켰는데요. 유족들은 서울시가 위법 행정으로 추모를 탄압하고 있다며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적법한 집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진 철거 기한이 만료된 만큼 행정 대집행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59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159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종 통보했던 분향소 자진 철거 기한은 만료됐지만 유족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고 싶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앞으로 시청광장 분향소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유족들은 추모를 탄압하는 서울시의 위법 행정을 규탄하며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적법한 집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유족 측의 개고장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에만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통보했던 자진 철거 시한이 도래하자 즉각 행정 대집행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인들에 대한 추모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울시와 시민은 충분히 기다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가족 측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당장 철거 시도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분향소 철거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 제안이 우선이라는 유가족 측의 입장을 서울시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미국의 본토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 풍선을 스텔스 전투기로 격추한 일이 있었죠. 최근에는 사흘 연속 미확인 비행체를 격추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 F-16 전투기가 이 비행체를 한 번에 맞추지 못하는 굴욕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발 가격이 무려 5억 원에 달하는 미사일이 사용됐는데 허공에 날린 겁니다. 게다가 해당 풍선은 정찰용이 아닌 상업용 또는 연구용의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미국 미시간주 휴로노 상공으로 공군 F-16 전투기가 날아오릅니다. 팔각형 모양의 미확인 비행체를 격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F-16이 발사한 AIM-9 공대공 미사일, 일명 사이드와인더는 표적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4일 이 사실을 언급하며 미사일이 바로 호수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발 가격이 최소 40만 달러, 우리 돈 5억 원에 달하는 미사일을 허공에 날린 겁니다. 애초 미 정부는 미확인 비행체를 사흘 연속 격추했다고 발표하면서 마지막 타깃에 헛발질을 한 사실은 쏙 빼놨습니다. 심지어 미사일을 2발이나 써야 했던 이번 경우를 포함해 최근 격추한 3개의 비행체는 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상업, 연구단체와 관련된 완전히 무해한 풍선이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한 설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낮지만 정찰용일 가능성도 있어 제거했다는 설명입니다. If the objects don't pose a military threat and they don't pose a threat to anybody on the ground, why shoot them down? Even though we had no indications that any of these three objects were surveilling, we couldn't rule that out. 당초 동부 영해에서 중국 풍선 하나를 없애기 위해 값비싼 미사일을 동원한 것을 두고 모기 보고 칼빼기라는 조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AFP 통신은 전투기 파일럿이 거의 50만 달러짜리 사이드와인더를 발사하던 순간은 영화 탑건보다는 어이쿠에 가까웠다고 꼬집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초대형 기획사 탄생을 예고한 하이브의 SM 인수전 향배가 안개 속입니다. SM의 경영권 분쟁 소식이 알려진 뒤 처음으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공식 석상에 나타났는데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는 곧 새 경영진 후보를 내놓게 되는데요. 주식 공개 매수부터 가처분까지 복잡하게 얽힌 SM 경영권 분쟁, 어떻게 판가름 날지 관련 업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 소식이 알려진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경영권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지분 넘겨주신 배경 궁금합니다.
이수만의 보유 지분을 인수해 SM의 일대 주주가 된 하이브는 이수만이 떠난 SM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구상 중입니다. 우선 다음 달 말 있을 주주총회전 내놓을 경영진 후보 인선은 내일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하이브 측이 이수만의 경영 참여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가요계에서는 과거 SM에서 근무하고 뉴진스를 글로벌 K-팝 걸그룹으로 키워낸 민희진 현 어도어 대표가 후보로 거론됩니다. 시장의 또 다른 관심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소액주주 대상 지분 공개 매수의 성공 여부입니다. 이미 주가가 매수 가격을 넘어서 SM 지분 25% 확보 계획에는 적신호가 들어왔지만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성공한다면 최대 39.8%의 지분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갖게 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입니다. 법원이 이수만 측 손을 들어준다면 카카오가 2대 주주로 올라서는데 급제동이 걸리게 되고 반대의 경우 카카오가 지분 확보 경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 납입일 및 전환사채 발행일인 내달 6일 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